시스템 지역 공교 시설이 인가받지를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왜 현금 청산 대상자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그 조례안을 5년 동안 감췄던 거예요. 사실은. 감추고 사기극을 펼친 것이 뭐냐. 우리 교회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제 말씀하신 우리 교회는 아예 블록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10-2 지역으로.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그 주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체로 하게 돼 있어요. 10-2. 근데 이걸 딱 감춰놓고 마치 우리 교회가 여기 일반 주거 재개발하는 쪽에 편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번에 들통을 다 난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또 네. 한 가지 네. 처음에는 84억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피해 보상 상태로 119억 네. 이번에 그 목사님 조합장이 찾아와서 한 얘기가 137억을 주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줄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합장이요 아직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137억 주겠다 얼마 주겠다 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만약 거기서 사인을 해줬다고 치면 먼저 번에도 내가 157억에 하자 그래서 깜빵에서 내가 사인을 해줬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오히려 날 물먹이고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짓을. 그건 범죄행위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면 이거 정권위원회는 대법원까지 실효가 가능한 겁니다. 대법원에 판결할 때도 정권위원회가 합의한 것은 이것은 이 사건 내 줄여서 말하자면 이건 헌법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정권위원회가 그것을 일가하면 그래서 되려면 정권위원회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예. 자 다음 말씀. 알박이 이 새끼가 안 나와요. 다음 말씀. 아니 근데 언론인들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는 물어보라고 하면 말은 안 하고 그래서 본사에 가서는 또 자꾸 엉뚱하게 기사를 쓰시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령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있으면 다시 제 질문을 변호사님한테 해서 물어보고 앞뒤 좌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또 어제도 MBC 기자가 와서 나를 보고 이번에는 화염병을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는 당회장도 구속돼 있고 아무도 없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500명이 밀고 들어오니까 4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500명을 막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염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기사를 화염병으로 써서 그렇지. 그래서 40명이 500명을 막아내려면 무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것도 화염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뭘 가져왔습니까? 불나면 끄는 거 뭐예요? 하는 거. 소화기. 본인들 소화기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로 대응한 거예요. 우리도 대응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요 화염병이고 뭐고 준비할 자체가 없었죠. 왜? 사람들이 뭐 수천 명 내지는 아마 오후까지 계속돼서 아마 수만 명이 왔을 겁니다. 전국에서. 우리는 뭐 화염병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하셨어요. 지금 4번 항목에 보면 종교의지가 지금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참 질문해서 감사드리는데 처음에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처음에 이 도면을 그릴 때 우리 교회를 도면을 그려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그리고 나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공무원은 우리 교회는 단독 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나한테 설명회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지는 이렇게 돼 있고 몇 평으로 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로 여기 사거리입니다. 요곡에 넘어가서 사거리인데 자기들은 뭐 더 좋은 땅을 줬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나는요 다른 거예요. 나는 사실은 요 장이동 사무소 여기를 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요즘은 전철 문화권이니까 전철하고 한 발에 더 가까운 쪽으로 교회를 그려달라. 그런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기다 그렸습니다. 좋아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데 이걸 새로 그리는 과정 중에서 정확하게 29평을 사기를 쳤어요. 지금 29를 줄였습니다. 누가 줄였는지 어떤 과정 때문에 이것이 줄였는지 나는 이걸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반드시 난 처벌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꼭 줄일 이유가 있으면 교회하고 상의를 해야죠. 이런 이유 때문에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아직도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사법 내지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광화문 그 공사가 네. 일부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수천억 드는데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지금 조례안에 이게 좀 맞지 않는 거를 네. 박원순 시장 할 적에 이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직무 대행자가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아니다. 네. 오세훈 측하고 다시 이야기했어. 이거를 조합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네. 이건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다시 어필하고 바뀐 이제 집행 체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파 정치인을 대변해서 서울시장이 됐는데 되자마자 저쪽 편 애들이 하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사실 저 사람들은 전영군 사령관처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아니 여러분 신문 다 봐서 알지만 5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좌파 시민단체한테 7천억을 줬잖아요. 돈을. 왜 줬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 고인에 대해서 내가 언급해서 죄송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의 꿈에도 소원은 북한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뭐냐? 해방 후에 존재했던 남로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의 친아들 원경스님하고 21년 동안을 역사연구소를 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 박원순은 서울시장을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싸움을 붙이려고 지금 여기 불교 종로 이가 있는 불교 뭐죠? 그게? 조계종. 거기다 3천억 서울시 땅을 제공해줬잖아요. 그러면 교회하고도 한기총한테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한기총은 뭐 호군자입니까? 그런 짓을 다 해도 우리는 대국적 현지에서 종교 간의 분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눈 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사랑제일교회 문제 재검토해 새로 해 이러면 마치 저쪽 사람들이 그래 뭐 정강훈한테 신세 졌냐 뭐 극우 장화문 연설 한번 나가더니 지금 뭐 그러냐 내 그러한 빌미를 안 주려고 사실 나는 박원순 시장님하고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인명사고가 난다지 하면 서울시에서 개입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는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안 그러면 용산 참사는 저리 가랍니다. 두고 보세요. 용산 참사가 뭘 대단하다고요. 우리는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순교하기로 다 서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 다음 말씀. 네 말씀. 혹시 그 이 장이 19역 조합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랑제일교회 다른 조합원들이나 그 구역 내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나를 감옥에다 보냈던 김용민 씨가 근데 김용민 씨라 해야 되는지 김용민이가 세상에 우리 교회 2년 전에 여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만 가지고도 내가 따로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코로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작전 세력이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왜 그러냐? 우리 민족끼리 방송 북한에서 정강훈 죽어서 땅에다 묻어라 이렇게 하고 바로 일어난 현상이 우리 교회 코로나 테러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느냐? 있을 정도가 아니죠. 북한에서 방송만 딱 끝나면 바로 한국에서 현실화됐거든요. 보세요. 미순이 여순이 보세요. 바로 그냥 강화문에서 3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인천 메가대장 동상을 철거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5천 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다스린 나라가 됐어요. 근래 일어난 거 보십시오. 공풍선 날리지 마라. 김여정이가 하니까 바로 국회가 결의하고 청와대에서 지체하고 경찰이 나서고 전체가 다 나서가지고 공풍선 날리는 금지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에 동의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며 지금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는 2,500만 국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금. 그러나 탈북자들이 내려오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시험 안 보잖아요. 외국가 부르라고 안 하잖아요. 바로 주민등록증 주잖아요. 사나운에서 경고만 받으면 왜?
옛날부터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드디어 미국의 청문회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청문회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보셨죠? 근데 일반 언론들 보도도 안 해요. 대한민국이 다 주사파 언론 넘어가가지고 미국의 청문회에서 한 그 내용이 적은 사건입니까? 그것이 적은 사건이냔 말이야. 그것이 보도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주사파 언론들 KBS, MBC, SBS 보도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날라가요. 날라가.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미국은 전 세계 질서를 잡아온 나라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에서 결의한 북한의 공풍성 금지법 그거 다시 제고하라. 다시 바꾸라고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뭔데 한국을 내정 간섭해? 여러분, 미국한테 그 소리 하면 죽어요. 대한민국 없어져 버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건도 그렇고 여기에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난 최후의 뒤에 숨은 손은 북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누가 눈치를 보고 누구 명령을 받든지, 서울시장이면 대한민국 헌법이 시킨 대로 해야지 말이지. 그래서 광화문 그 공사도 합리적 의심인데, 뭐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뭐 이거 공개적으로 지금 우파 유튜버도 하기 다 주장하는 건 뭐냐? 왜 멀쩡한 그 탁 트인 답답하다 광장에 가면 속이 시원한 그 광장을 돈을 800억을 들여서 전부 다 조잡하게 공사를 해서 왜 합니까? 애국 집회 못하려고 하는 거죠.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오세훈 시장님이 사실은 난 좀 불만이 있어요.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공사 중지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해체시켜야 될 텐데 지금 겨우 중지해서 아마 시민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시장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보는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님일지라도 우파 시장이랄지라도 버벅거리고 그래도 뭐 공사를 뭐 이만큼 진행가 돈이 투입됐으니까 뭐 할 수 없이 진행했다. 그걸 하면 바로는 오세훈 탄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파가 뭐가 필요 없습니다.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무슨 우파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주목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교회 사건도 동일한 그러한 정서를 통하여 계속 진행하자.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 목사님 발언에 협상은 앞으로 조합 측에서 정권위원회를 구성해 오면은 그때 목사님께서도 변호인단을 정권위원으로 구성해서 함께 협상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그거 외에 더 좋은 방법 뭐냐? 항복하고 나가는 건데 그건 안 되고, 항복하고 나가면 일이 되게 하려면 세상에 다 하고 있는 정권위원회를 만들어 와야죠. 우리도 정권위원회를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야 무슨 뭐 일이 진행되고 아파트를 짓든지. 그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론사에서도 한번 제보해 보세요, 나한테. 목사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니, 항복하고 나가라 그것만 빼고, 그것만 빼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 말씀.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언론사에 가셔서 또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미리 내가 다 물어보라고 충분한, 저는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인들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강인재 변호사님, 또 이성희 변호사님 있는데